자, 저도 왔습니다. 자, 30회 계산 문제입니다. 30회 계산 문제. 이 30회 계산 문제는 마지막 40번이 악과지. 40번까지 좀 잘 봐. 그렇지 않으면 40번만 보고 싶으면 쑥 넘기든지. 자, 봅시다. 이것도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가 뭘 물어봤냐. 운영 경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인데, 일단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야죠. 부채 서비스액 나왔으니까 순영업소득을 산정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와야 돼. 순영업소득을. 그리고 또 봐. 운영경비 비율은 대부분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는 거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운영경비 비율이야. 이거 의외로 잘 나온다. 영업경비 비율, 그리고 항상 가로쳐서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잘 나온다고. 두 개.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짜야 돼.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찾아야 돼. 유효총소득과. 그런데 유효총소득과 관련된 거 여기 딱 있네. 자,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측정하니까 위에 투자 금액을 딱 올려. 투자 금액 10억이라고 딱 돼 있네. 네?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얼마여야 승수가 옵니까? 그러면 2억이네, 2억. 2억. 그래서 2억 이렇게 나온다고. 2억.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경비가 있어야 순영업소득을 찾는데 경비가 없어. 그래서 또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요거라고, 요거. 항상. 이게 위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순영업소득을 거꾸로 찾는 거야. 왜? 세전 6천 주고 부채 서비스액 4천 주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이야. 자, 반드시 비율 분석법은 순영업소득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자, 가장 무난한 방법이 가능총소득 주고 공실 주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주고 찾으라는 형태야. 위에서부터 쭉. 그런데 가끔씩 거꾸로 찾으라 그러면 못 찾고 버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순영업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투자의 성과죠. 투자의 성과 순소득이 나오면 이게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될 수 없죠. 항상 일단 은행에 일부를 떼주고 은행에 일부를 떼주고 난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딱 눈에, 은행이 4천 가져가구나. 내가 세전으로 6천 가져가고,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친 게 순영업 소득이구나. 이게 보면 숙달된 쪽이야. 굳이 요 수식 적어 놓지 말고, 항상 순영업 소득에서 일부는 은행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일부는 내가 세전으로 6천. 여기 딱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유효총소득 구했고요. 순영업소득 구했어요. 자, 그러면 영업경비는 요 두 개의 차이가 영업경비겠지.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50%, 유효총소득에서 1억 50%, 0.5.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4천만 원. 그러니까 2.5 이렇게. 자, 그래서 요새 우리 부동산에서 자주 나오는 게 유효총소득을 주지 않고 이걸 주는 거야. 유효총소득을 주지 않고 유효총소득 승수를 주는 경향이 많다고. 유효총소득 승수 나오면 유효총소득을 찾을 수 있는 지표다. 하나 입력. 자, 13번 봅시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줬어. 그럼 잘 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기록하는 순서가 다르죠. 원금 균등은 항상 균등한 원금이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딱 계산해. 그럼 이미 끝났네. 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원금 균등은 1번에서 끝나는 거야. 자, 1억 2천인데 월 상환이야. 1억 2천에 10년 나누면 1200. 나누기 10 나누기 12개월을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100만 원이네.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끝이야. 원금 균등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원리금 균등이라고.
자, 원리금 균등은 항상 첫 번째가 원금과 이자가 나오고 그 중에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원금이니까 결국 출제자는 원리금 균등에 원금을 묻고 싶었던 거죠. 자, 원금과 이자 찾아봅시다. 1억 2천에 얼마 곱하기 0.0111. 얘는 12개월로 나눌 필요가 없죠. 월 저당 상수를 그냥 줬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죠. 계산 수식이죠. 133만 2천 원. 이 중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2천에 6%를 적용해. 1억 2천에 6%인데 얘가 연이니까 얘는 12개월을 나눠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1억 2천에 6%. 그 다음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60만 원. 그래서 요거 빼면 73만 2천 원이 원금이에요. 73만 2천 원. 얘는 뭐만 알면 된다. 순서.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다고. 원금 균등의 원금, 원리금 균등의 원금. 그러면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쉽게 구하는 거라고. 자, 21번은 뭐 문제도 아니죠. 비준 임대료니까 월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만 신경 써주면 돼. 아무런 말이 없어도 항상 연간 단위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12개월 하면 1,200만 원. 그 다음에 10% 상승 곱하기 1.1, 5% 우세 곱하기 1.05. 거래사례 비교법의 아류작이죠. 자, 25번 봅시다. A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야.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나고 시간이 걸린다고. 왜? 뭔가 박스를 주고 밑에 여러 가지 거 물어, 이렇게. 1, 2, 3, 4, 5, 3, 4, 5. 이렇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특징이냐. 유효총소득 묻고, 운영경비 묻고, 순영업소득 묻고, 환원율 묻고, 수익가액 묻고. 아하, 직접 환원법을 적용하는 과정이구나. 그냥 하면 된다고. 직접 환원법. 그럼 자, 이제 봅시다. 유효총소득, 운영경비, 순영업소득이니까 바로 봅시다. 가능총소득의 10% 빼면 유효총소득 9천 맞네. 9천. 근데 9천에 유효총소득이 30%야. 유효총소득이니까 9천에 30이면 39, 27. 그리고 9천에서 2,700만 원 빼면 6,300만 원 다 맞는 거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밑에 자료를 봤더니 이제 이거 물리적 투기환원법이잖아.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그럼 바로 토지 3% 비율이 40이니까 3, 40이 1.2. 예. 건물 5%에 60, 5, 6, 30, 4.2. 그래서 이게 딱 틀린 거라고. 100%야. 100%. 그래서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이율을 구할 수 있느냐. 다시 봐. 여기서 여러 번 해주고 있어. 토지 환원율 3%야. 3%가 40% 들어갔으니까 3, 40이 1.2. 예? 건물 환원율 5%. 5%에 63. 4.2. 여기 바로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죠. 자, 28번 봅시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의 균형 임대료에서 36만 원을 낮췄을 때 임대 아파트의 초과 수요량. 이건 뭐 내 수준이 아니죠. 일단 균형 임대료 찾고 찾았어. 96만 원. 근데 여기서 36만 원을 낮췄대, 출제자가. 이게 일반적인 문제는 정부가 얼마로 규제했다라고 제시하는데 균형보다 36만 원 싸게 규제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36만 원 빼면 정부는 결국 60만 원으로 규제했다는 거지. 60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30에 70이네. 여기는 20에 40이고. 그래서 70 빼기 40 하면 30. 중요한 건 단위가 1,000호입니까? 10만 호입니까? 만 단위입니까? 이딴 거 따지지 말라고. 객관식이니까 30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정답이야. 그런데 잘 봐. 만약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안 나와. 왜 이렇게 쉬운 걸 내겠어? 그런데 자, 이걸 뒤집어 봐. 함수를 여기 공급, 이렇게 수요, 이렇게 뒤집어져.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그리고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탁 집어넣어. 그러니까 70이 나와. 여기는 40이 딱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함수를 제시하면. 항상 초과 수요량이라는 건 수요가 넘쳐나는 거야. 수요가 넘쳐나는 건데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잖아. 공급이. 그러면 여기에 꼭 초과 공급 30, 1005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라고. 낮게 설정하는 건데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분석했더니 초과 공급이 나옵니다. 지금 초과 공급이 나오잖아. 초과 공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게 설정한 거예요. 공급량이 더 많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야. 그러니까 자, 초과 공급 정부가 제시한 규제 임대료를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놈이 정답이야. 근데 초과 공급량이 나오면 얘는 정부가 규제를 잘못한 거야.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그 어떤 것도 없고 96만 원으로 여전히 거래된다고 답을 해야 돼. 이해돼? 이거 경제학이 중요한 문제야.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절대 어떤 게 나오면 안 돼. 초과 공급량이 나오면 이런 문제에서 무조건 X잖아. 우리 임대료 규제는 항상 임대 사업자에게 즉 공급자에게 불리하니까 초과 공급 또는 공급량이 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문제에서 무조건 X잖아.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다. 자, 38번.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올 때 뭔가 계산식이 있어. 근데 저는 계산식이 아니라 요 식을 활용합니다. 잘 봐. A시 16만, B가 4만,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다고. 그러면 자, A부터 몇 킬로 있냐는 거야. 그러면 대충 상식적으로 봐봐. 절반에 이렇게 상권의 경계가 있겠어, 없겠어? 절대 절반에는 없어. 왜? 이쪽이 지금 면적이 4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니까 상권도 크다고. 그러니까 대충 상권의 경계는 요 정도 있을 거라, 요 정도. 그럼 가상을 해. A에서 여기까지가 A, 여기서 B, 그리고 상권의 경계라는 건 여기서 두 상권이 만나는 거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럼 자, 한다. A의 유인력 16만에 컨버스는 항상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착실하게도 앞에 레일리처럼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줬잖아요. 그거 일반적으로 안 줘도 컨버스는 레일리의 유인력을 쓴다고. 그리고 가상의 A 제곱. 이게 유인력이죠, A에. 자, 그리고 얘는 4만의 B의 제곱이야. 그런데 항상 유인력이 같아. 상권이 접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자, 약분해. 1, 4. 그러면 어허, 2는 4, 2는 4, 1은 1. 2대 1이야. 2대 1. 이런 식으로 찾으니까 15kg를 세 토막 나눠서 2대니까 여기가 10kg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대충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리지널 공식이야. 이걸 수정한 게 루트야. 그럼 잘 봐. 숙달된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래. 항상 약분을 해. 1, 4. 그리고 제곱을 해. 2는 4, 1은 2. 2대 1이야. 2대 1. 하나 더 해볼까? 하나. 자. 출제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16만. 그럼 4로 나누면 4. 4, 9, 36. 그럼 정답이 3, 3은 9, 2는 4. 3대 2. 그러니까 15kg에 5분의 3.
이게 3대 2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약분하면 4대 1이야. 이게 2, 4, 1, 1은 2. 2대 1. 이게 요령이다라는 거지. 자, 40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이 문제야.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40번에 나왔다는 게 축복이야. 왜? 버리기 아주 좋거든. 그냥 버려야 돼, 이 문제는. 버려야 되는데, 자, 요령을 제가 먼저 알려줄게요. 요령을. 숙달된 조교는 이 문제를 대충 정답을 찾아. 왜요? 봐봐. 일단 이 문제는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항상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A만 갖고 A만 봐. 자산 A를 투자했는데 예상 수익률을 제시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A를 투자한 이후에 A를 투자했는데요. 투자한 이후에 호황이 오면 8%까지 얻고요. 불황이 오면 4% 겨우 얻어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호황과 불황이 올 확률이 반반이니까 50대 50이야. 그러면 정확히는 이런 거야. 이게 확률이 50%니까 8%, 호황이 오면 8%를 얻는데 8%를 얻을 확률 가능성이 50%니까 정확히는 내가 4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불황이 오면 4%를 얻는데 4%를 얻을 확률이 50%니까 정확히는 2를 얻는 거라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6%가 A의 기대 수익률이야. 자산 A의 기대 수익률. 그런데 출제자가 꼭 이렇게 여러 개의 자산을 주게 되면 확률과 수익률을 곱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는 거야. 같다고. 왜? 얘는 산술평균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냥 4와 8 중간에 6. 여기 6 기대 수익률 나오는 거야, 여기야. 8과 10에 이거 두 개를 반반 섞는 거니까. 20에 나누기 2, 10. 16에 나누기 2, 26에 나누기 13.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바로 나와, 기대 수익률이. 이유가 있어, 출제자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바로 나와. 그래서 1번을 딱 봐. 기대 수익률은 C가 가장 높고요. A가 낮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까지, 만약에 5번은 위험이야. 위험까지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그러면 얘는 버리는 게 나아. 시간이 오바야. 그러니까 이거 있어. 자, 요걸 잘 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 A와 자산 B 중에 자산 B를 투자한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아직 요 위험을 측정하지 않았어. 위험을 측정하지 않았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측정하고 지금 추정하는 거야. 이거 못 풀어. 자, 그런데 3번 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C가 B를 지배합니다. C가 B를 지배합니다. 이게 C가 더 우월한 자산이라는 거야.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요령이야. 왜요? 항상 우리가 수치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비례 관계에 의해서 커. 그러니까 얘는 고수익이면 위험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고위험이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C가 다른 자산을 지배합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위험의 측면에서는 얘가 열등한 제하거든. 이게 수익에서 뭔가 우월하다 그러면 반대편이 위험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라고. 단점이.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 항상 잘 나오는 거야. 뭔가 가장 큰 놈을 줘. C가 B를 지배한다. 틀렸어, 자식아. 이거야. 수익의 측면에서는 지배하겠지만 위험의 측면에서는 지배당하는 거라고. 전체적인 지배관계를 물을 때는 절대 C가 B를 지배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찍는 거야. 기대 수익률 정도 산정을 딱 해보면 대충 얘가 수익이 제일 크고 위험도 제일 크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계산을 안 해도. 그러니까 수익이 제일 큰 C가 다른 자산인 B를 지배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위험도 봐야지.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니까
자, 위험을 측정해 봅시다.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야.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자, 항상 8과 4 중간이 6. 이게 기대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 그러면 A만 잘 봐. 요걸 A만 잘 봐. 그럼 이제 분산은 뭡니까? 분산은 나의 예측이 얼마나 틀렸느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나는 얼마를 기대했어? 6%를 기대했다고. 6%. 그런데 실제 호황이 오면 플러스 2가 이게 오차야. 분산이야. 나의 예측이 달라진 거야. 그리고 또 봐. 실제 불황이 와서 4%가 되면 나의 6% 기대보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게 나의 기대가 벗어난 거야. 그런데 잘 봐. 이쪽은 플러스 2, 이쪽은 마이너스 2니까 부호가 다르잖아. 그런데 항상 위험은 나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보는 거지 위로 달라졌느냐 아래로 달라졌느냐 방향을 보지 않아.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요 벗어난 정도를 제곱을 친다고 그렇게.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없는 거지. 이게 분산이야. 이게 분산은 두 글자니까 항상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놔. 자, 요령은 이래. 기대 수익률이 딱 나와. 그럼 벗어난 정도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2%니까 4% 제곱. 이런 식으로 해. 그 다음에 2%니까 4% 제곱. 그러면 이게 호황일 때 분산, 불황일 때 분산이야. 이걸 또 50대 50으로 가중 평균하는데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야, 그냥. 요렇게 찾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런데 뭘 또 주셨어? 변동계수를 줬다고.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이렇게 나눈 값이야. 그래서 하나만 하면 자, 분산에다가 뭘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2%네, 2%.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 기대 수익률은 3분의 1이 변동계수지. 근데 자산비를 물었죠, 자산비. 그러니까 자산비로 마지막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자산비로 봅시다. 똑같이 해볼게. 일단 변동계수가 나오려면 기대 수익률을 측정해. 50대 50이니까 10이 내가 예측한 기대 수익률이야. 자, 그런데 실제 호황이 오면 나의 예측이 달라지죠. 2% 제곱이야. 그러니까 4% 제곱. 얘도 또 2%니까 4% 제곱. 그럼 이게 호황일 때 분산, 불황일 때 분산. 가중 평균하면 가운데. 둘이 똑같으니까 4%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쉬면 표준 편차 2 그리고 10 5분의 1이니까 0.2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문제 못 푼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C가 나머지를 지배한다. 그럼 무조건 그놈이 정답이야. 그럴 수는 없어.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 때문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